네, 이번 챕터에서는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 타임라이너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샘플 파일을 열고 시작을 할 건데요. 나비석스에서는 이 창에 대해서 닫기 버튼이 없죠. 이 작은 X 버튼이 없습니다. 나비석스를 종료하는 X 버튼밖에 없는데요. 우선 나비석스에서는 이 두 가지 이상의 파일을 동시에 열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닫을 때는 그냥 바로 열기를 하시면 자동으로 닫기 창이 나옵니다. 이제 그 샘플 파일을 열어볼게요. 퀵 액세스 툴바에는 열기 버튼을 눌러서 실습 1번 폴더에 있는 파일을 열어줄 건데요. 파일 형식을 NWC로 바꿔주세요. 그럼 공정 시뮬레이션 샘플 파일이 나왔죠? 선택하고 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때 이제 이 열려져 있는 프로젝트를 닫을 건지 묻는 창이 나옵니다. 저장 안 하셔도 되고요. 이제 저희가 공정 시뮬레이션을 할 이 파일이 열렸습니다. 이 파일을 보시면 레빗에서 작성된 샘플 파일이 나비소스 파일로 변환된 파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작성된 그리드들까지 다 보이는데요. 이 그리드를 숨기고 싶다 할 때는 뷰 탭에 가보시면 Show Grid라는 게 있습니다. 이 버튼을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그리드는 이제 보이지 않게 되죠. 그리고 저희가 실습해볼 이 타임라이너 창을 열어볼 건데요. 홈 탭에 보시면 타임라이너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해서 열어볼게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프로퍼티스랑 세이브드 뷰포인트는 잠깐 이 고정을 풀어서 숨기기로 설정을 바꿔주세요. 타임라이너 창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태스크 탭부터 데이터 소스, 그리고 컨피규어, 그리고 시뮬레이트 탭까지 이렇게 4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스크 탭에서는 공정 작업을 추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소스 탭에서는 외부에서 작성된 공정표를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직접 추가하는 것 말고 외부에서 작성된 공정표를 가지고 오는 것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데이터 소스 탭에서 Add 버튼을 눌러보시면 CSV 파일부터 프리마베라 파일까지 이렇게 MPX, MPP 파일까지 전부 다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CSV 파일 형태로 공정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CSV 임포트를 눌러볼게요. 그리고 2번 폴더로 가보시면 공정표가 여기 하나 있죠? 예정 공정표가 있습니다. 열기 해주시고요. 그럼 이렇게 필드 셀렉터라는 창이 나옵니다. 이 필드 셀렉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공정표 필드랑 그리고 나비석스의 칼럼들이랑 어떻게 매핑할 건지 선택해주는 창인데요. 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태스크 네임은 이름으로, 그리고 태스크 타입 있죠? 태스크 타입을 작업 유형으로, 그리고 저는 예정된 작업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랜드 스타트 데이트 그리고 엔드 데이트를 설정해 주면 됩니다. 플랜드 스타트 데이트를 계획 시작으로, 그리고 엔드 데이트를 끝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보시면 머테리얼 코스트가 있습니다. 머테리얼 코스트를 공사 비용으로 해주세요. 이렇게 설정을 하고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동기화 아이디를 묻는 창이 나오는데요. 저는 동기화 아이디가 없기 때문에 그냥 NO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희가 가지고 온 CSV 파일이 이렇게 임포트가 되어 있고요. 이제 다시 태스크 탭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은 아무것도 없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매핑을 한 대로 네임에는 어떤 필드를, 플랜드 스타트 필드에는 어떤 필드를 이렇게 하나씩 매핑을 했었죠. 그대로 바로 자동으로 업데이트를 해볼 건데요. 데이터 소스 탭에 가보신 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온 파일에 마우스 우측 버튼을 눌러보시고요. 리빌드 태스크 하이어라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버튼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리고 다시 태스크 탭으로 가보시면 이렇게 공정표가 그대로 들어와 있죠. 이제 이 공정표를 한번 볼게요. 먼저
이름, 공정 이름이 있고요. 그리고 계획된 시작 날짜와 계획된 끝 날짜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재료비까지 매핑을 했었죠. 토탈 코스트라고 되어 있는 곳에 이렇게 금액이 매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간태 차트로 보여지고요. 이 차트는 AM, PM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위쪽에 주온 버튼으로 이수에 대한 AM, PM 그리고 또는 이렇게 분단위까지 쪼개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는 그냥 중간 정도로 놓고 그 일수와 AM, PM 정도로만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공정 작업에 보시면 태스크 타입이 아까 저희가 매핑을 했는데 이렇게 연결이 안 돼 있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영문 버전이라면 연결이 안 돼 있으실 거예요. 공정표에서는 한글로 작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글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매핑이 되어 있죠. 이 전체 다 태스크 타입을 다 컨스트럭트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어태치드를 해줄 건데 이 공정은 어떤 객체랑 연결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 공정은 어떤 객체들이랑 연결할 건지 이렇게 각각 연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씩 선택해서 하기 번거롭고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저희가 먼저 세트를 만들어 놓고 자동으로 매핑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세트라는 걸 만들어 볼 건데요. 세트는 홈 탭에 보시면 여기 세트 버튼이 있습니다. 세트 버튼을 내려보시면 매니지 세트 버튼이 있죠. 열어주시고요. 이렇게 세트 창이 열리실 거예요. 이 세트 창에 지금 아무것도 없죠. 이제 이 공정표 작업대로 세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먼저 바닥 기초에 대한 세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장면 영역에서 이렇게 선택이 됩니다. 이 바닥 기초 같은 경우는 바닥판 하나로 작성이 되어 있죠. 선택을 하고 세트 창에서 첫 번째 버튼을 눌러보세요. 그러면 바로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이름은 바닥 기초라고 이 공정 작업과 동일하게 써주세요. 이제 구조 기둥을 해줄 건데 이 작업은 어떤 객체들이랑 몰릴 건지 이렇게 일일이 선택을 해주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이번에는 왼쪽에 셀렉션 트리에서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구조 기둥을 선택하고 이제 세트 창에서 세이브 세트로 구조 기둥이라고 이름을 똑같이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조 벽도 해볼게요. 보는 왼쪽에 셀렉션 트리에서 구조 프레임으로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장면 영역에서 다 선택이 되어 있는 거 확인이 되죠. 그리고 상부 바닥은 2층에 있는 바닥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공정 작업대로 저희가 세트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태치 하면 되는데요. 자동으로 매핑하는 것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태치 버튼 오른쪽에 보시면 번개 표시가 있는 이렇게 오토 어태치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두 번째 체크가 돼 있으실 텐데 만약에 안 돼 있으시면 체크를 해주세요. 이 규칙이 뭐냐면 이 공정표의 이름과 그리고 세트 이름이 동일할 때는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 라는 규칙입니다. 이 규칙을 사용하도록 체크해 주시고요. 아래에 Override Current Selection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Apply Rules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고 나가주세요. 그러면 이제 작업대가 객체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구조 기둥 작업은 구조 기둥들끼리 그리고 보는 프레임 이렇게 다 연결이 되어 있고요. 근데 하나가 안 돼 있어요. 뭐냐면 구조 벽이라는 객체입니다. 이 공정 이름이 세트 이름과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고요. 이럴 땐 이름을 동일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수동으로 해주실 수도 있는데요. 수동으로 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이 세트를 선택을 하고 이제 작업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어태치 세트로 가보시면 저희가 만든 세트들이 있죠. 이때 구조 벽과 연결하겠다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세트들이 자동으로 이렇게 어태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는 안 되어 있는 것들은 수동으로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컨피규어 탭으로 한번 가볼 건데요. 컨피규어 탭에서는 이 시뮬레이션 어떻게 몇 퍼센트 투명도를 가지고 어떤 색으로 보여줄지 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태스크에서
작업 유형이 다 컨스트럭트였죠. 작업 유형이 다 컨스트럭트였기 때문에 처음에는 90% 투명도를 가진 녹색으로 시작되다가 나중에 공정이 완료될 때는 모델 객체로 이 객체 그대로 보여지도록 설정이 되어 있어요. 이 상태 그대로 한번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시뮬레이트 탭으로 가보시면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지가 않죠? 이제 세팅해 주시면 됩니다. 세팅해 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시뮬레이션 세팅 창이 열리고요. 이제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뮬레이션 할지 그리고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지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먼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공정표는 2013년 1월 1일부터 그리고 2013년 1월 6일까지에 대한 공정인데요. 이렇게 설정을 바꿔주시고 아래에서는 어떻게 시뮬레이션 할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어떤 간격으로 몇 %씩 할지 아니면은 주 단위로 아니면 일 단위로 뭐 시간, 분, 초 단위까지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공정이 몇 개 없으니까 %로 할게요. 5%씩 시뮬레이션 되도록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래에 이제 몇 초 동안 시뮬레이션 할지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10초 정도로 해볼게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일정은 계획된 일정들이죠. 플랜대로 설정을 해주세요. 그대로 OK를 하고 이제 위에 보시면 녹색 90% 투명도를 가진 상태에서 시작을 하죠. 이제 바로 플레이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정 시뮬레이션이 진행이 되겠죠. 네, 여기까지 공정표를 가지고 와서 모델과 연결시키고 그리고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